전 세계가 지켜본 이 비극적인 장례식. 여기엔 소름 돋는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는 훗날 모든 것이 왕실의 조작이었다고 폭로했죠. 수십 년간 이 이야기는 여러 관점에서 다뤄졌습니다. 왕실의 입장에서, 언론의 입장에서, 대중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동생 찰스 스펜서가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순간들, 사람들이 알던 모든 것을 뒤집는 진실들. 대체 왜 그 장례 행렬은 어린 윌리엄과 해리 왕자에게 그토록 고통스러웠을까요? 왕실이 비보를 처음 접했을 때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97년 9월 6일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런던 거리를 메웠고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TV로 지켜봤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은 거대한 집단적 애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수많은 슬픈 이미지들 속에서 유독 모든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두 아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가 어머니의 관 뒤를 걷는 모습이었죠. 당시 윌리엄은 고작 15살, 해리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조용하고 침통한 얼굴로 주변에서 울부짖는 군중들 사이를 행진했습니다. 슬픔과 의무, 그리고 기대의 무게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들을 짓눌렀죠. 이 이미지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정의했고 수십 년간 해리 왕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몰랐던 사실은 이게 결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바로 그들의 외삼촌 찰스 스펜서였죠. 찰스 스펜서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남동생입니다. 그녀와 함께 자랐고 그녀가 왕실 내에서 겪었던 고통을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장례위원회가 두 조카가 장례 행렬에 서야 한다고 통보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펜서에 따르면 그는 버킹엄궁의 한 관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논의하던 중 아무렇지 않게 그 계획이 언급된 거죠. 그 아이디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어린 두 소년이 전 세계 앞에 구경거리처럼 내몰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누나는 절대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길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항의는 차가운 저항에 부딪혔죠. 궁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논의가 길어지던 어느 순간 스펜서는 윌리엄과 해리가 직접 관 뒤를 걷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었죠. 만약 아이들의 결정이라면 자신이 더는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신들이 선택권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인정했죠. 그들은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12살의 해리에게는 거부할 힘이 없었죠. 조카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믿었던 스펜서는 훗날 자신이 왕실에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일에 자신도 모르게 길을 터준 셈이 된 거죠. 장례식 아침, 공기는 슬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을 때 찰스 스펜서는 찰스 3세 국왕과 필립 공, 그리고 두 소년 옆에 섰습니다. 카메라는 윌리엄과 해리에게 집중됐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아래로 향한 시선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스펜서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의무에 짓눌린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연단에 선 스펜서는 입을 열었죠. 그의 연설은 단순한 추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자 선전포고였죠. 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현대시대에 가장 집요하게 추적당한 인물이라고 칭하며 언론과 그녀를 지키지 못한 기관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윈저 가문이 아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혈육인 자신들이 윌리엄과 해리를 보호하고 이끌겠다고 말이죠. 이건 왕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사원 밖 런던 거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심지어 엄숙해야 할 사원 내부에서조차 귀빈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실 장례식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스펜서는 수백만 명이 느끼고 있던 감정, 즉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트라우마는 훗날 해리 왕자가 왕실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메건 마클이 어머니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헤드라인, 궁 내부로부터의 공격, 지지의 부족.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는 더 이상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결국 왕실을 떠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해리 왕자는 어머니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던 길, 즉 왕실로부터의 탈출을 완성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찰스 스펜서는 조용히 조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시스템을 비판해왔던 그였기에
해리 왕자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비극이 발생한 직후 왕실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국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왕실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에 머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대중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당신들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를 신경 쓴다는 걸 보여달라며 왕실을 비난했죠. 이 엄청난 압박에 못 이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5일 만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그녀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비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 칭하며 애도를 표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대중들은 왕실이 얼마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찰스 스펜서는 왕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자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결혼이 파탄 난 후 그녀는 언론의 무자비한 괴롭힘에 홀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미래의 왕을 낳은 어머니임에도 왕실은 그녀에게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스펜서가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그는 왕실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비극과 갈등의 씨앗은 한 여성을 낡은 시스템 안에 가두려 했던 왕실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